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일단 이 지난주 1,400원 넘었던 이 원달러 환율 좀 이례적으로 이제 한일 양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역대 네 번째로 장중 1,400원을 돌파하자 연일 우리 외환 당국과 한일 재무장관까지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달러 강세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 시장은 인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구두 개입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최근 일본 외환당국도 엔화가 추락할 때마다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두 개입과 동시에 외환 당국이 일정 부분 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내놓을 수 있는 외환 당국의 다음 조치는 뭡니까? 네, 구두 개입은 간접 개입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다음 수순은 직접 개입입니다. 외환 당국은 환율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두 개입과 함께 소량의 달러 매도 방식의 미세 조정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량의 달러 매도를 통해 좀 더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직접 개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 신중한 입장인데요.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자칫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라도 한다면 무역 제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구두 개입이나 직접 개입 모두 이게 한계가 좀 분명하긴 한데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 당국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 대안은 없습니까? 네, 외환 당국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이게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혔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살 때 외환 당국으로부터 달러를 매입해서 대금을 치르도록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은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출입은행이나 정부가 조선사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 선물안을 직접 매입한다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활성화함으로써 달러 공급을 늘려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환율 방어 수단들은 지난해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환율이 급등했던 당시 이루어졌던 추가적인 제도 개선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강달러에 맞서서 외환 보유고를 쓰는 방식, 이런 환율 방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환율 대응을 하느라고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2021년 말 4,631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에는 4,192억 달러로 400달러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세수 펑크가 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수 펑크로 환율 방어를 위해 쌓아둔 외국한 평형 기금이라는 데서 20조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 대응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결국에는 경상수지 방어를 위한 수출 총력전을 펼쳐서 외환 보유고를 지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제계 원로들도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안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도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수출 잘 되기만 바라고 방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수출하고 노력하는 거가. 네, 또 궁극적으로는 외환 시장 개방과 주주 환원 확대 등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고 세계 채권 지수 윗비라고 하죠.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을 통해서 달러 유입 통로를 확대하는 것도 외환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